안녕하세요. 옷 속으로까지 파고드는 봄바람. 오늘은 토요일 주말. 어쩌녁 넷은 현역으로 산다. 은퇴 이후에는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내용을 쓰게 됐고,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 잘 들어주세요. 지은이 황주영은 요가 강사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사람의 몸과 삶을 지켜봤다. 주변에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차이를 지켜봤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노후를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구조를 갖는 것이 좋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 멈춘 게 아니라 길을 잃었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은퇴는 삶의 중심을 잃는 사건이 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 하루는 길다. 나는 요가 수업을 하며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방향이 사라진 것이다. 이 책은 은퇴 이후에도 현역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기록이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조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 은퇴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 아니라 일정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의 구조가 정해져 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업무 보고, 퇴근하고.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자유는 방향 상실로 바뀐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존재로 쓰이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움직인다.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행동이 줄어든다. 행동이 줄어들면 사고도 줄어들고, 사고가 줄어들면 관계도 줄어든다. 이 과정은 빠르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갈 곳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나를 부르는 구조다. 오늘 오시나요? 이 한 문장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현역으로 산다는 것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갈 곳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선택해야 생긴다. 은퇴 이후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할이 없는 상태다. 일을 그만두면 직함이 사라진다. 직함이 사라지면 사람을 부르던 이름도 사라진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조용해진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말수가 줄어든다. 의견을 내지 않는다. 결정에서 빠진다.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역할은 수입보다 먼저 사람을 살린다. 돈이 없어도 역할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인다. 역할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멈춘다.
현역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다. 그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된다. 팀에서 한 사람을 돕는 일, 정보를 정리하는 일, 경험을 나누는 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몫이 있다는 사실이다. 역할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거다. 은퇴 이후에도 이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 역할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필요하면 그 자리에 있다. 역할을 다시 갖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대한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 감각이 회복되면 노후는 달라진다. 노후의 불안을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자존감이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누구는 당당하고 누군가는 움츠러든다.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에 있다. 스스로 벌었느냐 아니면 도움을 받았느냐.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부모에서 부담이 된다. 이 변화는 말보다 빠르게 표정에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도움받는 것을 거부한다. 금액이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노후의 경제는 크기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큰 돈이 없어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으면 자존감은 유지된다. 생활비의 일부라도 내가 만든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사람은 작아지지 않는다. 소비가 그냥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구조일 때 자존감은 유지된다. 소비가 소득으로 유지되는 것,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든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감각,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감각. 이 감각이 노후의 표정을 만든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위치를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많고 적음보다 어디서 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목표가 없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목표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만 쉬려고, 편해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처음에는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흐려진다. 오늘과 어제가 구분되지 않는다. 목표는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구분하게 만든다. 오늘 무엇을 할지, 이번 주 무엇을 할지,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갈지. 이 구분이 사라지면 삶은 뭉개진다. 작은 목표면 충분하다. 달성 가능한 목표, 측정 가능한 목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목표. 큰 계획보다 작은 완료가 중요하다. 완료 경험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은퇴 이후에도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한다. 목표는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목표는 살아있는 사람의 조건이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모두 움직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의 도전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전을 멈추는 순간 삶은 정체된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늙음과 연결한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히 시도했다가 망신만 당할까봐. 그래서 도전을 멈춘다. 하지만 늙음은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멈춤에서 온다. 도전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도전하는 동안 사람은 선택한다. 선택하는 동안 사람은 현역이다.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도했다는 사실이 사람을 살린다. 은퇴 이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도전이 끊어지지 않으면 삶도 끊어지지 않는다. 은퇴 이후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다.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과 비슷하다. 운전을 안 해도 살 수는 있지만 운전이 되면 이동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디지털도 같다. 문제는 배우려는 의지가 아니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설명만 있는 배움은 지루하다. 금방 멈춘다. 반대로 결과가 연결된 배움은 사람을 움직인다. 클릭 하나, 설정 하나, 업로드 하나, 이 작은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때 배움은 계속된다. 은퇴 이후 디지털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다. 필요해서 배운 사람이다. 디지털 적응력은 재능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 정기적으로 써야 하는 구조,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배우고 늘어난다. 모르는 채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은 젊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복을 요구할 뿐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보상이 아니다. 확인이다. 내가 한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확인. 이 확인이 없으면 사람은 멈춘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확인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친다. 확인은 금액이 클 필요가 없다. 작아도 된다. 자주면 된다. 오늘 한 일이 오늘 표시되는 구조. 이 구조는 행동을 이어가게 만든다. 확인은 자존감을 만든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각, 이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시도한다. 시도는 다음 행동을 낳고 행동은 리듬을 만든다. 리듬이 생기면 삶은 흐른다. 확인은 사람을 붙잡아 두는 장치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확인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확인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는다. 확인이 있는 삶은 다시 움직인다. 은퇴는 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한다. 직장으로 묶여있던 관계는 직장을 떠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구조의 변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고립된다. 은퇴 이후 필요한 관계는 과거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관계다.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리듬.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관계는 오래 간다. 나이를 기준으로 묶인 관계는 금방 느슨해진다. 역할로 연결된 관계는 의외로 단단하다. 무엇을 함께 하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중요해진다. 은퇴 이후 관계를 다시 만드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는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 자극을 주는 관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관계,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외로움은 조용하게 온다. 크게 아프지 않아서
방치된다. 하지만 외로움은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을 갉아먹는다. 은퇴 이후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은 깊어진다. 그래서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할 일이 없고 기대가 없고 내일이 비어 있을 때 외로움은 자리를 잡는다. 반대로 일정이 있고 역할이 있고 다음 계획이 있다면 외로움은 끼어들 틈이 없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대체해야 한다. 사람으로, 일로, 리듬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외로움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은 의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다. 구조로 유지되는 시간이다. 의지는 금방 소진된다. 구조는 남는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는다.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사람 만나야지. 하지만 구조가 없으면 이 마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구조란 정기성이다.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역할.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의지는 필요 없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현역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강한 의지가 아니다. 생활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이다. 은퇴 이후 필요한 것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다. 반복 가능한 하루다. 매주 돌아오는 일정, 계속 이어지는 역할, 중단되기 어려운 흐름, 이 구조 안에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노후를 안정시키는 것은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멈추기 어려운 구조다. 소비는 노후에도 계속된다. 먹고, 입고, 쓰고, 이동한다. 소비를 끊을 수는 없다. 문제는 소비가 남기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은퇴 이후 소비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쓰는 순간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는 불안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비의 성격을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소비. 내가 쓰는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구조. 이 구조는 소비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소비가 죄책감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노후의 소비는 절약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무조건 아끼는 삶은 삶을 줄인다. 반대로 의미 없는 지출을 의미 있는 흐름으로 바꾸면 삶은 유지된다. 소비를 다시 해석하는 순간 노후는 가벼워진다.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자유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삶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늘어진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은 계획표를 채운다는 뜻이 아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를 의식하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시간의 우선순위는 필요하다. 아침, 낮, 저녁, 이 구분이 사라지면 하루는 흐릿해진다.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삶의 경계를 세운다는 뜻이다. 경계가 있어야 집중이 생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시간을 쓰는 사람의 차이는 의식의 차이다. 노후의 시간은 관리 대상이지 소비 대상이 아니다. 큰 성과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성과는 매일 만든다. 오늘 한 일, 오늘 끝낸 일, 오늘 확인한 변화. 이 작은 성과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은퇴 이후에는 성과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남에게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성과,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의 완료. 작은 성과는 자존감을 유지시킨다. 자존감이 유지되면 사람은 다시 시도한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성과다. 삶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다. 반복이다. 반복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만든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 이 반복이 쌓이면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된다. 은퇴 이후 반복이 사라지면 삶은 느슨해진다. 그래서 일부러 반복을 만들어야 한다. 작아도 좋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은 사람을 현역으로 묶어두는 기술이다. 현역이라는 말은 젊음을 뜻하지 않는다.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삶에 여전히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은퇴 이후에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간중으로 남을지 다시 현역으로 설지.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오늘도 내일도. 현역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노후는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다.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다. 갈 곳을 만들고 역할을 정하고 시간을 쓰고 작은 성과를 확인하고 반복을 이어가면 현역의 감각은 다시 살아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선택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일 뿐이다. 이 책을 쓰며 나는 계속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갈 곳, 역할, 목표, 관계, 반복. 이것들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를 하고 배우고 웃고 다시 다음을 준비하는 현실의 마당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는 그 마당이 소비를 하는 곳이면서 노는 곳이 되었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의 마당이 되었다. 그 이름이 우리샵이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역할과 연결이다. 네, 이번 내용은 참 길었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소중한 삶, 행복한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